안녕하세요. 사회과학과 수학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정적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부정적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분법. 적분 가능한 함수 fx와 gx 그리고 상수 a, n, c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상수를 곱한 놈의 적분은 상수를 앞으로 뺄 수 있다는 거죠. 뭐 미분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함수를 두 개 더하거나 혹은 뺀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적분을 하라라고 하면 함수 부분만 적분해주면 된다. 함수 부분만 적분해주면 된다. 미분하고 똑같죠. 상수 곱해져 있는 거 앞으로 빼낼 수 있고 안에 함수 부분만 해라. 함수가 더하기나 빼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냥 함수 부분만 하고 더하기 빼기는 그냥 놔둬라. 그런 거죠. 자, 미분하고 다른 점은 미분보다 훨씬 편리한 점은 곱의 적분, 곱의 적분. 미분에는 곱의 미분에 대한 일반적인 공식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적분에는 곱의 적분에 관한 일반 공식이 없어요. 곱의 적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적분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기본적인 부정적분법을 하고 이제 예제를 풀고 나서 뒤쪽에 보면은 그 부분적분이라던가 치환적분이라던가 뭐 그런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런 테크닉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미분과는 다르게 곱의 적분이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것도 없어. 저 체인 룰 같이 합성함수의 미분법. 미분에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있었는데 적분에서는 그게 일반화된 게 잘 없다. 합성함수와 관련해가지고 적분하는 거는 이제 치환적분이 있긴 한데 그게 뭐 모든 합성함수의 적분을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성함수 형태로 된 함수를 적분하는 일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를 적분하는 일반적인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곱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누기, 그죠? 나누기의 형태로 되어 있는 놈을 적분하는 일반 공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앞에서 미분할 때는 뭐 딱히 이야기를 안 했지만 사실 나누기도 곱하기로 변형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나누기도 곱하기로 변형을 해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 중간고사 이전이지만 그 나누기, 그러니까 분수 형태의 적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곱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미분이지. 분수 형태의 함수를 미분하는 거. 그거를 곱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곱의 미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나와.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누기도 결국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곱의 함수가 곱하기 형태로 된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적분법이 없다는 이야기는 분수 형태로 된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적분법도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이 그 미분에 비해서 훨씬 단순해.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손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그 적분 테이블, 옛날에는 적분 테이블 그래서 적분 케이스를 쭉 모아가지고 한 1000페이지짜리 책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적분 테이블을 안 쓰죠. 그래서 도서관 같은 데 찾아보면 옛날에 쓰던 이제 적분 테이블 같은 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로 다 해결을 하니까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어쨌든 기본적인 성질은 이게 다야. 요 이외에는 구체적인 함수의 적분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함수에 뭔가 이제 상수가 곱해져 있는 놈의 적분은 그 상수를 앞으로 빼고 함수 부분만 적분하면 되고, 함수를 더하거나 뺀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함수를 적분하라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놔두고 그 함수 부분만 적분을 하면 된다. 요게 성질을 다해요. 다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함수의 적분법이야. 다항 함수의 항을 구성하는 x의 n승 같은 저런 함수를 적분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지수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가시킨 지수의 역수를 앞에 곱하는 거야. 그죠? 지수를 하나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킨 지수의 역수를 앞에다가 곱하는 거. 그다음에 더하기 적분상수 c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적분하고 미분은 역산이라며.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n+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 저거를 미분을 해봐. 미분하면 x의 n승이 되는지. 미분해보면 n 플러스 1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앞에 있는 n 플러스 1하고 서로 상쇄돼서 약분이 되고 지수가 하나 줄게 되면 x의 n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정확히 저 적분한 거를 미분을 해보면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의 n승은 적분을 하라라고 하면 미분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먼저 튀어나오고 이제 위에 지수를 하나 줄였잖아. 근데 적분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먼저 늘린다. 한 단위 늘린 다음에 그놈의 역수를 앞에다 곱해준다. 그죠? 지수를 하나 늘린 다음에 그놈의 역수를 앞에다가 곱해준다. 그죠? 그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다. 단 여기서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 그죠? n은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 n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해요? x분의 1이 되지. x분의 1. 그거는 이렇게 적분을 한다.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래서 x분의 1인 경우에 x분의 1을 적분을 하게 되면 ln 절대값 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돼. ln 절대값 x 플러스 적분상수 c. 단 x는 0이면 안 되겠죠. x가 0이면 x분의 1이라는 저기서도 분모가 0이 돼가지고 말이 안 되겠지만 ln 절대값 x 저것도 진수 조건이 있죠. 진수는 양수여야 되죠. 1이 아닌 1일 수는 있지. 1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양수여야 되죠. 양수. 그래서 x가 0이면 저게 양수라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x는 0이 아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이고 x가 0이 아닐 때 x분의 1은 적분을 하면 ln 절대값 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게 아마 그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처음 보는 적분 방법일 거예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뭐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지 않나? 안 배웠을래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의 x승을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야. 2의 x승을 적분하면 자기 자신 더하기 적분상수 c. 그죠? 그래서 지수함수, 이 오일러 상수를 이용한 지수함수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금융 상황에서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하는 경우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이유가 수학적으로 다루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2의 x승은 적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고 미분을 해도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무지하게 편리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이자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론을 전개를 하게 되면 그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냥 자기 자신이 돼버려. 그래서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AX승. 물론 뭐 A는 밑에 조건에 따라서 1이 아닌 양수여야 되죠. 1이 아닌 양수인데 A의 X승을 적분을 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 그러니까 E의 X승은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었는데 A의 X승은 적분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 나누기 ln A 이렇게 돼. 자기 자신 나누기 ln A. 그래서 ln A분의 A의 X승 이렇게 되죠. ln A분의 A의 X승 이렇게 되죠. ln A의 X승 요거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A의 X승을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인 A의 X승 곱하기 ln A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ln A 분모 분자의 약분이 되고 A의 X승이 되잖아. 그래서 적분과 미분이 서로 역산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A의 X승을 미분을 하면 A의 X승 ln A가 되잖아. 그래서
LNA분의 AX승 플러스 C라는 저 부분을 미분을 해봐. 미분을 해보면 적분상수 C는 미분하면 없어지고 AX승 LNA는 상수니까 그냥 놔두고 AX승을 미분을 하게 되면 AX승 LNA가 돼서 분모 분자의 LNA가 서로 사라지고 남는 게 AX승만 남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미분과 적분이 서로 정확히 역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심각한 거야. 미분 중간고사 이전에 미분 다 배웠잖아. 그죠? 까먹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 쳤다고. 까먹지 말라 그랬어. 까먹은 사람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내가 동영상을 막아놓을까 하다가 안 막아놨는데 우리 그 URP 저 시스템에 강의 포털 시스템 맞나요? 거기에 보면 그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동영상을 지정된 그 수업 들어야 되는 그때만 볼 수 있고 그거 딱 지나면은 이제 못 보게 막는 기능이 있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활성화를 안 해놨어. 그래서 출석은 그 기간 안에 들어야 출석이 체크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출석과 관계없이 어쨌든 볼 수 있도록 해놨어. 좀 공부 좀 하라고. 근데 죽어도 공부 안 해. 다들. 그 기능 때문에 낭패 본 학생들 꽤 있죠. 이번 학기에는 그런 학생들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지난 학기까지 그런 학생들 꽤 많았을 거야. 나는 그런 짓 안 했는데 일부 교수님들이 뭐 강의라는 게 온라인 강의긴 하지만 지정된 그 기간에 딱 보고 끝내야지 뭐 뒤에 다시 한번 더 보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막아놓으면 본 강의 들어야 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출석만 체크하자 이러면서 이제 틀어놔놓고 안 보는 거지. 안 보고 공부 안 하다가 나중에 중간고사를 앞두고 한 2주쯤 놔두고 몰아서 다시 보자 이러면서 딱 틀었는데 안 나와. 그러면 이제 그 과목은 뭐 교재도 없고 이런 과목인 경우에는 죽는 것이 그죠. 그래서 그런 곤란함을 당한 학생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사례를 딱 보고 와 나도 저렇게 할까? 라고 되게 사악한 마음을 먹었다가 아이 난 착한 사람이야. 아니 그런 그 교수님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내 의도가 그렇잖아. 오 저거 그죠? 좋은데 저 방법이 이러면서 따라 하려다가 음, 그러지 말자. 학생들 나중에라도 이제 다시 볼 수 있도록 열어놓자 그래서 이제 열어놨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보세요. 이 AX승 미분해봐. AX승을 미분하면 AX승 LNA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 중간고사 이전에. 자 이번에는 lnx를 적분을 하는 거야. 인테그랄 lnx dx는 어떻게 돼요? x lnx 빼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돼요. x lnx 빼기 x lnx 빼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된다고. lnx 단 여기서도 x가 양수여야 되겠죠. 왜? 로그 함수는 그 양의 영역, x가 양의 영역에서만 정의가 되잖아. 그래프를 한번 떠올려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로그 AX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로그 AX는 로그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LNA분의 LNX로 바꿀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적분이 되는 거야.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그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렇게 적분이 되는 거야. 다시 다시 이야기해줘. 로그 AX는 LNA분의 LNX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죠? 로그 AX는 로그 EA분의 로그 EX, 즉 LNA분의 LNX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LNA는 그냥 상수니까 놔두고, 그죠? 앞으로 빼내든가, 하여튼 놔두고, LNX를 미분을 하게 되면 XLNX 빼기 X가 되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다시 이제 원래 형태대로 바꿔서 적어주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x 뭐 그대로 있고 lna분의 lnx는 뭐예요? 로그 ax지 빼기 그 다음에 lna분의 x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지수 법칙을 알고 있으면 로그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단 여기도 이제 그 a가 미치고 그죠? 미치기 때문에 로그 a에서 미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x는 양수여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별거 없죠, 그죠? 별거 없지. 지금까지는 별거 없어. 지금까지는 별거 없어. 적분 쉽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뒤로 가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미분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냐면 미분은 너무나도 규칙적이기 때문에 뭐 더러운 문제 만들기도 좋고 내 입장에서
그냥 합성하고 곱하고 뭐 나누고 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미분할 수 있는 함수들을 뭐 찢고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한 문제 만들기도 좋고, 그거 미분하는 것도 규칙 그대로 따라가지고 규칙적으로 하면 되거든. 근데 적분 비록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지만 그 말은 복잡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규칙성을 잘 안 따르기 때문에, 야 이게 적분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 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으로 할 수 있는 적분도 뭔가 이제 미분처럼 딱딱 이제 이 규칙이 딱딱 적용돼서 끊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게 이 규칙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요거 끝나고 나면 치환적분하고 그다음에 저 부분적분을 할 텐데, 힘들다 뭐 그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막 그렇다고 뭐 못할 정도로 그렇지 않아. 다 할 수 있어. 다 손으로 다 풀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쫄지 말고. 자, 적분 가능한 함수 fx와 gx 그리고 상수 anc에 대해서, 함수의 상수를 곱한 거를 적분을 해라. 그럼 상수 놔두고 그냥 적분하면 된다. 함수의 더하기나 빼기의 형태로 돼 있는 함수를 적분해라. 그러면, 잠깐만. 아우, 목이 갑자기 간질간질해가지고. 함수의 합이나 차의 형태로 돼 있는 함수를 적분해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로 놔두고 함수 부분만 적분하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적분의 성질이고, 나머지는 이제 구체적인 함수의 적분을 알아보면 되죠. x의 n승을 적분을 하면 먼저 지수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그 지수의 역수를 앞에다가 곱해주고 더하기 적분상수 c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x의 n승을 적분하라. 인테그럴 x의 n승 dx는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c, 이렇게 표현이 된다. 단 n은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 n이 마이너스 1이면 x분의 1이죠. x분의 1은 이 규칙을 따를 수가 없지. 그죠? n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이 0이 되잖아. n 플러스 1이 0이 되잖아. 그죠? 0이 되면 x의 0승이고 n 플러스 1분의 1도 0분의 1이어가지고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이면 이 공식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그죠? 인테그랄 x분의 1 dx, 요거는 수학적으로 그 표현이 되지만, 요거를 적분한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승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n 플러스 1이 당장 0이 되죠. 0이 되죠. 0분의 1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n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x분의 1, n이 마이너스 1이어서 x분의 1이 되면 인테그럴 x분의 1 dx는 ln 절대값 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인테그럴 x분의 1 dx는 ln 절대값 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데, 단 x가 0이 되면 안 된다. x가 0이 되면 안 된다. 왜? 이 로그 함수는 양의 실수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죠? 정의역이 양수이기 때문에 x가 0이 되면 안 된다. 절대값이기 때문에, 절대값 x이기 때문에 저 x 자체는 음수일 수는 있어요. 음수가 돼도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0이 되면 안 된다. 또한 x분의 1이라는 적에 이제 수학적으로 성립을 하려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죠? 좌변이든 우변이든 간에 x는 0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의 x승은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다. 2의 x승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되고, a의 x승을 적분을 하게 되면 a의 x승 나누기 ln a 더하기 c, 이렇게 되고, 여기서 a는 지수에 미치기 때문에 1이 아닌 양수여야 된다. 그 다음에 ln x를 적분을 하게 되면 x ln x 빼기 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된다. x ln x 빼기 x 더하기 적분상수 c. 여기서도 x는 양수여야 된다. 왜? 그 모든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로그 ax를 적분을 하면 로그 ax는 ln a분의 ln x로 쓸 수 있지. 로그 ax는 ln a분의 ln x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ln a 분의라고 돼 있는 ln a 분의 1은 그냥 상수니까 그냥 놔두고 ln x만 적분을 하게 되면 x ln x 빼기 x가 되고 뒤에 적분상수 c가 붙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다른 형태로 적으면 ln
a분의 lnx는 로그 ax로 바꿔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항은 lna 마이너스 lna분의 x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a는 이 로그에 미치기 때문에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 x는 로그의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정의역이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x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다 써놨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부정적분 하는 방법이고, 요거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인테그럴 dx 이렇게 된 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1이 생략된 거예요. 1이 생략된 거야. 인테그럴 dx 이 말은 인테그랄 1dx라는 뜻이야. 인테그랄 dx 이게 뭐예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1이 생략된 거야. 1. 그러니까 뭐랄까? 인테그랄 곱하기 1 곱하기 dx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중간에 1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하고 dx만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1이 생략된 거야. 1이 생략된 거야. 그래서 1이 생략된 거야. 1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x의 영승으로 볼 수 있지. x의 영승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를 하나 증가시키고 0에서 1로 증가시키고 그놈의 역수인 1분의 1을 앞에다가 곱하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를 더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x 플러스 c가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3dx 인테그랄 3dx는 3이 상수니까 앞으로 뺄 수가 있겠지. 혹은 3 곱하기 x의 영승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3이 상수니까 앞으로 빼면 3 인테그럴 dx 이렇게 돼가지고 위의 경우하고 똑같이 되지. 그래서 3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만 요것도 이제 요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지. 3은 3x의 영승으로 볼 수가 있다. 그죠? 3x의 영승. 왜? x의 영승은 1이니까. 그죠? 3x의 영승으로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3을 밖으로 빼낸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3 곱하기 x의 지수를 1 증가시키고 그놈의 역수인 1분의 1을 앞에다 곱하고 적분상수 c를 더해준 거죠. 그래서 결국 3x 더하기 c가 된다. 인테그랄 x제곱 dx 이거 다 알지? 그죠? 다 알죠 이거.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뭐 문과든 이과든 다 공통이잖아. 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지. 이런 걸 했었나? 기억에서 뇌리에서 삭제되는데 이러고 학생들 있겠지만 하여튼 자,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x의 제곱에서 3승으로 하나 증가하고 그놈의 역수인 3분의 1을 곱하고 더하기 c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3x 3승 dx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3은 밖으로 빼주고 x의 3승을 적분하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면 3은 그대로 놔두고 x의 4승 지수가 하나 증가하고 그놈의 역수인 4분의 1을 곱해주고 더하기 c를 해주면 된다. 그러면 4분의 3x 4승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요놈 어떻게 되겠어요? 함수 두 개가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놔두고 함수 부분만 적분하라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인테그랄 x 3승 dx 빼기 2 인테그랄 dx. 그죠? 2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x의 3승은 어떻게 하겠어요? x의 4승 지수가 하나 증가를 하고 그놈의 역수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이제 알죠? 그죠? 인테그랄 dx는 x잖아. 인테그랄 dx는 x잖아. 위에 1번에 있잖아. 그죠? x의 0승 이렇게 해가지고 1 증가시켜주고 1분의 1 곱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고 적분상수는 한꺼번에 붙여준다. 그죠? 인테그랄 x 3승 dx를 적분을 해가지고 4분의 1 x 4승 더하기 c 뭐 혹은 c1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인테그랄 dx를 적분해가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c2 이렇게 해서 적분상수를 두 개 써줄 필요가 없죠. c1 더하기 c2 해도 그게 어차피 c1과 c2가 둘 다 적분상수로서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더한 놈도 어차피 임의의 상수야. 그래서 적분 다 해놔놓고 마지막에 적분상수 c를 더해주는 형태로 해주면 돼요. 적분이 뭐 여러 항으로 돼 있건 뭐 어쨌든 간에 적분상수가 개별적으로 적분상수가 등장을 하더라도 결국 그 적분상수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임의의 상수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혹은 뭐 거기에 상수가 곱해지거나 해도 그죠?
그래도 그냥 임의의 상수라고, 임의의 상수, 그죠? 임의의 실수값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적분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기 적분 상수 하나만 해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2x 제곱 빼기 6 dx.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항별로 나누고 상수는 밖으로 빼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수 곱한 거 앞으로 빼내고 x 제곱을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인테그랄 dx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2는 그대로 놔두고 x 제곱에서 이 지수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그놈의 역수인 3분의 1을 곱해주고 요거까지 하고 나서 뒤에 더하기 c라고 하고 싶잖아. 혹은 뭐 더하기 C1 뒤에 이제 그 적분 상수가 하나 더 등장할 거니까 C1이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싶잖아. 근데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적분 상수 C2하고 여기 나오는 C1하고 두 개 합쳐봐야 어떻게 되세요? 어차피 임의의 적분 상수이기 때문에 그죠? 나중에 다 적분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에 그냥 더하기 적분 상수 C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적분 상수 C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3분의 2 x 3승 빼기 6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자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뭐 두 개 나누고 그죠? 두 덩어리로 나누고 상수는 밖으로 빼낸 거예요. 빼내고 루트 x 3승은 x의 2분의 3승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바꿔서 쓴 거야. 그래서 2는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x 2분의 3승을 적분을 하면 x의 2분의 3승에다가 1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5승이지. 2분의 5승. 그놈의 역수인 5분의 2승을 앞에다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는 5x 이렇게 되고 적분상수 c가 붙어서 이거는 5분의 4하고 저건 어떻게 돼요? 루트 x의 5승이지. x의 2분의 1승은 루트니까 그죠? 루트 x의 5승 더하기 5x 플러스 c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항이 3개일 뿐이지 똑같이 하면 되지. 더하기 빼기는 그대로 놔두고 함수 부분만 적분하면 되고 함수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는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막 하는구나. 이제 이제 익숙해졌다고 보고 막 해봐.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한꺼번에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지수가 하나 증가하고 그놈의 역수를 곱하니까 그죠? 3분의 4 x 3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되죠? 지수 하나 증가시키고 그놈의 역수를 앞에다 곱한 거지. 그죠? 9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자. 이제 슬슬 나오지. 7x 3승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4분의 7x 4승이 되겠지. 4분의 7x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2인데 2는 그대로 놔두고 x분의 1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ln 절대값 x가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2 ln 절대값 x. 그 다음에 5는 그대로 놔두고 2x승을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2를 적분하면 2x가 되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적분상수 c를 붙여준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해봅시다. 이것도 앞에 첫 번째 항은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분의 8x 3승, 3분의 8x 3승.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n 2분의 6 저건 상수지. 그러니까 사실은 x분의 1을 적분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ln 2분의 6은 상수값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죠? x분의 1은 적분을 하게 되면 ln 절대값 x지. ln 절대값 x인데 ln 절대값 x 나누기 ln이니까 로그 2의 절대값 x라고 쓸 수가 있죠. 로그 2의 절대값 x라고 쓸 수가 있고 6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그대로 있고 3의 x승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ln 3분의 3의 x승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ln 3분의 3의 x승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 이렇게 적분이 되고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된다. 점점 길어지네. 자, 6x 4승을 적분을 하게 되면 지수 하나 증가시켜서 역수를 곱해주면 5분의 6x 5승 이렇게 되고 더하기 3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3은 그대로 놔두고 x분의 1을 적분을 하게 되면 ln 절대값 x죠. 3ln 절대값 x. 그 다음에 2ln x는 2는 그대로 놔두고 ln x를 적분하면 xln x 빼기 x잖아. 그래서 더하기 컨트롤이 잘 안 돼. 아이
더하기 더하기 2 괄호 열고 x ln x 빼기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로그 3x, 마이너스 7 로그 3x는 마이너스 7은 그대로 놔두고 로그 3의 x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7 x 로그 3x 빼기 ln 3분의 x, 그죠? x 로그 3x 빼기 ln 3분의 x 앞에서 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승 하면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놔두고 2의 x승을 적분을 하게 되면 ln 2분의 2의 x승이 되니까 이거 빠뜨렸구나. 5 곱하기 2의 x승, 5는 그대로 놔두고 2의 x승을 적분하면 5 곱하기 2의 x승,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x승 나누기 ln 2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5는 5x, 그 다음에 적분상수 c가 붙게 돼서 그 다음에 뭘 했나? 전개를 했네. 아이 뭔 이런 짓을, 그죠? 뭔 이런 짓을. 근데 전개를 했는데 여기 절대값 x가 전부 x로 바뀌었어요. 왜 절대값 x가 x로 바뀌었겠어요? 문제에서 로그 3x라고 해서 x가 지금 그 로그 함수의 정의역으로 들어가 있지. 로그 함수의 독립변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 여기 문제에서 보면 인테그랄 해가지고 쭉 가다가 lnx, 2lnx 해서 아, 로그 함수의 그 독립변수로 그냥 절대값 안 취한 x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로그 3x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독립변수로 로그 함수의 독립변수로 x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말은 x가 양수여야 이게 정의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게 수학적으로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x가 양수라는 의미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서 이제 미분 법칙에 따르면 이게 ln 절대값 x 이렇게 돼야 되지만 그 절대값이 필요 없다는 뜻이죠. 양수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일단 없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전개한 거야. 그죠? 2하고 괄호 열고,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항 보면 2하고 괄호 열고 x ln x 빼기 x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전개를 해가지고 그 다음 줄에는 더하기 2x ln x 빼기 2x 이렇게 적은 거고, 그 다음에도 마이너스 7 괄호 열고 x 로그 3x 빼기 ln 3분의 x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괄호를 풀어서 전개를 한 거예요. 마이너스 7x 로그 3x 더하기 ln 3분의 7x 이렇게 적은 거고, 나머지는 뭐 똑같죠. 나머지는 똑같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여기 또 해놨네. 여기에 lnx이기 때문에, 그죠? lnx이기 때문에 lnx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x가 양수다. 그래서 3lnx 이 부분에도 x가 양수이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전개를 했고, 요 놈은 요렇게 전개를 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놨네요. 그죠? 내가 만들어 놓고도 하여튼 그래.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뭐 별거 없잖아. 그죠? 별거 없잖아. 다시 한번 해야 되나?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할까? 예제는 사실 다시 안 풀어주는데 이게 수학인 만큼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와, 오래 걸린다. 역순으로 가려니까 참 오래 걸리네. 이게 말을 하면서 천천히 설명하면서 진행할 때는 느리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거꾸로 가보면 엄청 시간이 걸려. 마우스가 힘들겠다. 컨트롤. 돌아가자, 돌아가자. 이거 저 적분을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다항함수의 적분 정도까지는 다 했죠? 공통 과정으로 다 들어있죠? 물론 까먹었겠지만, 그죠?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은 할 텐데, 다할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은 까먹었거나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열심히 안 해서 약간의 결손이 발생을 했거나 그런 거지. 수학을 싫어하는 거는 공통인 것 같아. 그 논문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수학을 그 이과를 선택하는 요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논문들을 보면 지금은 이제 문이과가 없어졌어요. 지금 올해 수능 보고 들어온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최초의 통합 수능이죠. 문이과 나누지 않고 통합 수능이고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도 내신도 다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그렇게 봤었고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었는데 작년에 들어온 학생들 지금 이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아마 문이과를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돼 있지만 아마 제도적으로는 아, 너네는 문과다 너네는 이과다 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에는 문이과 이렇게 나누지 않았지만 뭐 편의상 행정 편의상 그렇게 나눠가지고 수능도 따로 보고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몇 년 전에 나온 논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부산에 있는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부산 시내에 있는 여러 굉장히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과를 선택했느냐, 왜 문과를 선택을 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요인을 조사를 해봤는데 수학 문과를 선택한 사람들은 학생들은 수학이 싫어서 선택한 게 맞아. 맞아.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선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과를 선택한 사람들은 수학이 좋아서 이과를 선택했을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이과를 선택한 사람들도 수학을 싫어해. 싫어하는데 과학이 좋아서 과학에 흥미가 있어서 이과를 선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학은 싫어해. 공통으로 공통으로 싫어하는데 수학이 싫고 과학이 별로 안 그러니까 과학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문과를 가는 거고 수학은 싫지만 뭐 과학이 재밌다. 이런 학생들이 이과를 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수학을 평균적으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계열별로 나눠봐도 이과라고 해서 딱히 뭐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이과로 가고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문과를 갔지만 나는 수학을 좋아했거든. 나는 수학을 좋아했어. 난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되게 흥미로웠어. 되게 수학을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 중학교 한 3학년까지는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그냥 뭐 학교에서 하는 거 따라가는 그런 정도였는데 고등학교를 가면서 수학을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수학에 대한 되게 흥미를 느꼈다. 흥미를 느껴가지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수학 자체에 대한 흥미라기보다는 물리학이 재밌었어. 그래서 재밌잖아. 물리학 재미없어요? 어, 뭐 자연 현상인데 수학으로 설명이 돼. 그래서 뭐 공식 같은 거 하나 딱 그 만들어 놔놓으면 그게 무슨 뭐 운동을 설명을 하고 그죠? 법칙이고 막 그래.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학 보면은 저 고등학교 물리 정도 되면 이제 미분을 하잖아. 그래서 속도 나오는데 속도 미분하니까 가속도 나오고 그죠? 요새는 벡터 안 하나요? 벡터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개념 해가지고 와 방향을 붙이네 이러고 막 하여튼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물리학 저 정말 멋진 학문이다. 어떻게 세상을 그 수학으로 단순화시켜가지고 저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거든. 해가지고 나는 물리학과를 가겠다. 그래서 그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서 문이과 선택을 할 때 나는 이과를 가고 싶었어. 이과를 가고 싶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막 부모님들이 막 뜯어말리는 거지. 물리학과 물리학과 가면 힘들다. 저기 나 물리학과 나와서 뭐 할래로 막 그랬었어. 이게 물리학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나는 물리학을 좋아했다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8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가 그 자연계열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의대잖아. 의대고 물리학과는 뭐 의대에 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점수가 높은 그런 건 아니라고. 수학과는 상당히 높아 지금도. 서울대 수학과가 서울대 의대에 버금가요. 성적이 참 야, 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리학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데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대 물리학과가 서울대 자연계열 탑이었어. 의대보다 훨씬 셌었다고. 그래서
아니 왜 셌지? 그러면 일단 학구열.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 이러면 내가 과학이 돼가지고 기초 과학을 연구해가지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돼야지 뭐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물리학 순수 학문에 대한 그 동경 같은 게 꽤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이 수업 듣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인문 사회계열 학생들 중에서 사회학과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는 사회학과가 인기 짱이었어. 그래서 지금은 상경 계열이 인기가 좋잖아요. 인문 사회 계열에서 그 나오면은 취업 잘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건데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지. 대학 나오면은 취업은 당연히 다 되는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서너 군데 다섯 군데 합격해가지고 그중에서 골라가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뭐 취업이 잘 되는 과가 점수가 높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과도 높을 수 있었고 물리학과는 특히나 이제 나오면은 그 당시에는 전자공학과나 뭐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털을 확고하게 잡기 이전이기 때문에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면 이제 반도체 만들러 많이 갔어요.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지식을 가지고 반도체 개발하고 하여튼 전자 회사에 많이 갔다고.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도 취업 잘 됐어. 그러니까 취업 때문에 지금은 뭐 대학의 학과의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취업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점수가 달라지고 뭐 이런 거지만 전공이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차피 취업은 대학 나오면 취업은 다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물리학은 이제 학구열 그다음에 그 이전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과학에 대한 강조를 국가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 그리고 만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일본에서 수입한 만화 같은 게 TV에도 많이 하고 뭐 그렇고 그다음에 극장판 이제 한국에서 만든 극장판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보면 전부 과학자들이 뭔가 이제 그 과학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로봇을 만든다거나 이래 가지고 뭐 악의 무리를 때려 부수고 뭐 이런 만화들이 많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동경, 그다음에 순수 학문에 대한 동경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과학을 하더라도 공대 이렇게 해서 그 응용 학문을 하는 쪽보다는 나는 순수 학문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시대였어. 그러다 보니까 인문 사회 계열에서 사회학과가 장난 아니었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사회학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사회학과가 되게 점수가 높았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좀 이해가 왜 이런 그러겠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 변혁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관한 그 철학적인 논의, 그죠? 학문적인 논의 이런 게 굉장히 그 대학생들만의 전유물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고 그래서 사회학이나 뭐 이제 정치학 그죠?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인기 있는 학문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뭐 상경계열 학문을 공부한다 그러면 경제학 전공한다 이러면은 뭐 그래도 사회과학이지 이러고 그러는데 경영학 전공한다 그러면은 좀 아하, 좀 그런 시대였어. 그래서 어디 아니 지식이니 그죠? 지식인 나는 경영학과 나왔어. 근데 나는 90년대 나온 거고 나보다 한 10년쯤 10년 이상 그 윗세대들 보면 되게 이제 이 실용 학문을 이제 좀 천시하고 그죠? 순수 학문, 이론 학문 이런 걸 되게 이제 숭상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서 전공이 사회학이다 이러면은 문과의 엘리트였어. 진짜 그랬었어. 그래서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돼. 지금의 잣대로 보면 안 돼. 지금은 의대를 보면 뭐 대단하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데고 뭐 의느님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 그때는 안 그랬고 내가 대학 갈 때만 해도 97년도만 하더라도 의대가 그렇게 세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세지 않았어. 우리 때도 교차 지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손해가 있어. 손해가 있는데 내가 교차 지원해가지고 갔으면 영남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고. 나는 고대 경영학과를 갔지만 그죠? 고대 경영학과를 갔지만 내가 교차 지원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점수에 좀 손해를 보고 자연계열을 저 지원을 하면 영남대 의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영남대 의대를 이러면서 그러겠지만 하여튼 옛날엔 그랬었어. 그래서 이게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200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90년대 그다음에 아, 언제까지 그랬다.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공계 기피 현상.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지금 다들 이공계 가려고 막 그러잖아. 다들 이공계가 취업이 잘 되지 이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공계를 별로 안 좋아했어. 학생들이 대학 갈 때. 왜? 일단 힘들고 가면은 이제 수학 많이 해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솔직히 인문 사회 계열에 비해서 일단 들어야 되는 학점 수도 많고 3학점이라고 걸어놔놓고 4시간 5시간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과제 같은 거 하나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고생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실습도 하고 실험도 하고 무슨 뭐 조교 수업 시간도 있고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인문 사회 계열 학생들에 비해서는 훨씬 그 학습량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졸업을 해가지고 나오면 별로 대접이 안 좋아. 왜 안 좋았겠어요? 옛날에는 문과 출신들이 일단 사무직으로 들어가고 이과 출신들은 전부 연구직 정도 하려면 최소한 대학원에서 뭐 석사 이상, 박사 정도 받아야 연구직으로 가는 거고 학사 출신들이 연구직으로 가면 뭐 이제 석박사 밑에서 이제 보조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현장에서 뛰게 된다거나 그죠? 이공계열 졸업해가지고 공대 출신들이 저 취업을 하게 되면 대기업에 간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그랬었다고. 근데 똑같이 그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공부도 덜한 것 같은데 문과 출신들이 졸업을 하면 사무직이 돼가지고 관리직이 돼가지고 나를 부려 나를 부려 그러니까 그 이공계 인력들을 부린다고 위해서. 그러니까 이공계 출신들은 뭐 이렇게 승진해가지고 저 공장에서 뭐 연구직으로 근무한다거나 아니면 공장에서 현장을 뭐 관리 감독하는 그런 걸 한다거나 하더라도 올라가는 직급의 한계가 있어. 공장장 뭐 이러면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그런데 공장장 위에 사무직들이 앉아 있고 뭐 그런 시대였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학 공부하고 해가지고 이공계를 나왔는데 취업을 하니까 문과 밑에 들어간다. 그리고 구조조정 같은 거 하면 문과 출신들이 전부 뭐 인사권 인사팀에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면 1순위로 이공계 인력부터 먼저 잘라내고 뭐 이런 시절이었다고. 그래서 IMF 외환위기 때 98년에 그때 1순위로 정리해고된 인력들이 이공계였어. 이공계 인력들. 그죠? 왜냐면 어차피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 인사권을 누가 들고 있어요? 문과 출신들이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공계부터 이제 확 내보낸 거지. 그러다 보니까 IMF 외환위기 거치면서 이공계 안 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도 좀 이공계 이러면 저기 나오면은 공부 너무 저희 가면은 공부도 일단 많이 해야 되고 나오면은 승진하는데 한계도 있고 그죠? 아니 저 문과 나온 사람들은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고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막 현장 뛰어다녀야 되고 공장에서 뭐 해야 되고 뭐 만든다고 이렇게 옷도 이렇게 작업복 같은 거 입는 것 같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옛날부터 좀 그런 좀 이공계 이러면 조금 약간 깊이 한다거나 좀 저기는 이러고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때만 옛날 IMF 이전에만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과학 구국 이러면서 나는 과학도야 이러면서 뭐 로봇을 만들 거야 로봇 태권브이를 만들 거야 뭐 이런 이제 꿈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갔었는데 IMF 외환위기 탁 겪고 나니까 이거는 생존의 문제로 이제 바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기피 현상이 IMF 이후에 2000년대 한 중반 넘어서 한 2010년 정도까지도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공계를 잘 안 갈라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 겪고 점점 이제 기업들이 사람을 안 뽑고 뭐 그렇게 되는 데다가 기업들도 이제 어 문과는 뽑아봐도 저거는 뭐 MS 워드나 뭐 하여튼 엑셀이나 이런 걸로 다 문과 인력들은 대체가 되고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데 뭐 문과 저렇게 많이 뽑을 필요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어쩌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이공계 인력들을 많이 뽑고 우대하기 시작하고 인문사회 계열을 안 뽑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또 이공계 열풍이 불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컴퓨터공학이나 뭐 이런 쪽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 있는 쪽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주력 산업이 되는 뭐 전기전자, 컴퓨터, 그다음에 전화기, 화학, 그죠? 기계 뭐 이런 쪽 그런 쪽이
각광을 받게 되고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업에 일단 들어와가지고 근무는 문과 출신들보다는 쉽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어, 일생이 보장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문직 특히 의대 그죠? 의사들이 고소득이다. 뭐 그거는 옛날부터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몰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시대에 따라서 이 전공에 대한 선호도라던가 뭐 이런 게 뭐 천차만별이었어. 뭔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나는 그래서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다고 물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집에서는 이제 법대를 가라. 법대 가가지고 사법고시를 해라. 사법고시 해가지고 판사 되는 거 어떠냐 이러고 지금은 이제 로스쿨 체제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사법고시라는 시험이 있었어. 그래서 근데 난 수학이 너무 매력적인 거야. 내가 잘하지는 않았지만 엄청 막 수학적인 머리가 뛰어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수학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가지고 그 타협을 한 게 경제학을 하겠다. 경제학을 하겠다. 경제학이 자연 현상은 아니지만 사회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수학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물리학에 미칠 정도는 아닌데 수학 사용하는 그 정도가 왜냐하면 그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이 자연 현상처럼 딱딱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거든. 그래서 좀 사용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불리고 수학을 많이 쓰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경제학과를 가겠다라고 하다가 또 타협을 한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은 경제학과 나오면 무슨 시험 볼 수 있는데 행정고시 행정고시 근데 난 행정고시보다는 저 부모님들은 그러면 경영학과하고 경제학과하고는 뭐가 다르냐 모르지 나도 몰랐고 부모님들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지 모르는데 이렇게 뭐 학과 소개해놓은 브로셔하고 이런 거 보니까 경제학과는 나와가지고 행정고시를 볼 수 있고 어, 경영학과를 가면 공인회계사도 시험 칠 수 있고 행정고시도 시험 칠 수 있다. 길이 더 넓은 거야. 길이 더 넓어 보이니까 경작과 가지 말고 경영학과는 어떻겠냐 뭐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나는 모르는 거지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이러면서 그래서 뭐 경영학과 가죠 이래가지고 이제 경영학과를 가게 된 거거든. 근데 가서 보니까 전혀 다르고 경영학과는 굉장히 그 넓고 학문 체제가 경제학과처럼 이렇게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 같은 그런 학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학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경제학의 이해라는 과목을 들으면 거기서 이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제 점점 뿌리를 뻗어 나가면서 세부 분야로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돼 있고 논리 체계가 미시경제학에서 시작해가지고 뿌리를 뻗은 그 학문들은 미시경제학적인 틀 안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형태로 돼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물리학하고 체제가 비슷하고 수학하고 체제가 비슷하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블럭 쌓듯이 이렇게 쫙꽉 돼 있다고 그런 형태인데 물론 그렇다고 수학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는 아니야. 여기 뭐 그 경제금융학부를 기피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좀 그런 스타일의 학문이고 경영학은 여러 기능적인 학문을 다른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경제학의 뿌리를 갖고 있는 금융도 경영학에 들어와 있지만 회계학이라는 이제 제도적인 학문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심리학이나 뭐 이제 언론 정보학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마케팅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그 심리학하고 또 행정학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그 인사관리 이런 것도 들어와 있고 왜 이렇게 좀 짬뽕이야. 잡학 뭐 이런 개념이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실용적으로 기업이라는 환경에서 응용될 수 있는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그게 하나의 학문으로 엮어놓은 거거든. 그래서 그 각 분야들 간의 유기성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오히려 다른 학문들하고 관련이 더 많아. 그래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원하던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제 세부 분과 중에서 과목을 듣다 보니까 분과 중에서 재무 금융을 선택을 하면 저게 제일 경제학에 가깝다. 경제학에 가깝고, 저기 보니까 그때 이제 97년에 노벨 경제학상도 이제 이 금융 분야에서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그 블랙쇼즈 모형 우리 이제
학기 말에 마지막에 이제 미분할 그 블랙 숄즈 모형을 개발한 마이런 숄즈와 로버트 머튼이 1997년에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수식을 보면 여러분 오프닝 때 본 그 수식이야 보면 만만치 않거든. 근데 경제학에 나오는 그 어떤 수식보다 어려운 복잡한 수식이야. 그래서 물론 뭐 대학원 과정 가면 더 복잡한 것도 있고 하지만 금융 쪽에 그 수학이 물리학에서도 굉장히 수학을 가장 심각하게 응용한다는 그런 쪽의 수학을 쓰거든. 그래서 나사의 과학자들이 로켓 개발을 하고 할 때 사용하는 그 수학을 여기서 쓴다. 그걸 알았어. 그래서 우와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지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야, 이게 내가 잘 모르고 경영학과에 갔지만 금융을 전공을 하면 이게 진짜 심각한 수학을 가지고 뭔가를 설명을 하고 계산을 해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학부 때부터 거의 금융 쪽으로 올인을 했어요. 금융 쪽에 올인을 해가지고 거의 금융 과목들로 채워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듣다 보니까 수학이 많이 필요한 거야. 특히나 뭐 학부에서는 수학을 뭐 하는 게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정도 하면은 뭐 다 따라갈 수 있고 뭐 그렇지만 대학원도 가고 싶고 대학원 가가지고 뭐 나중에 교수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1학년 때 한 거거든요. 1학년 때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공부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대학원 가고 다 해야지. 그래서 그때는 유학 갈 생각도 했었는데 뭐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나면서 유학은 못 가게 된 거지. 왜? 외국 학생들 그때는 안 뽑았어요. 뭐 테러와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은 테러와 관련이 있을 위험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미국 대학들이 전부 외국 학생들을 웬만하면 안 뽑고 우리나라도 그때 이제 IMF 외환위기를 금방 탈출을 하면서 좀 미국에서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후진국으로 봐서 후진국 티오로 그러니까 입학 정원 외로 우리나라 학생들을 뽑아주고 이런 게 많았었는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이 무슨 뭐 후진국이냐 이러면서 한국은 선진국 티오다. 그래서 미국 애들하고 같이 경쟁해라 이러면서 안 되지. 영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그거 더하기 테러 때문에 이제 외국 학생들 아예 잘 안 뽑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유학을 접었죠. 생각을 접고 이제 국내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한 건데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수학을 대학원 가가지고 공부하고 하려면은 수학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수학과를 갔어. 수학과 가가지고 수학과 과목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아 하여튼 그래. 그래서 대학원 가서도 수학과 과목 많이 듣고 대학원 수학과 과목들 많이 듣고 해가지고 지금에 이른 거지. 그래서 저 전공이 그래서 자산 가격 결정 이론이 내가 주로 하는 분야다. 뭐 물론 그게 2008년에 금융위기 나면서 이제 망했어. 그 영역 자체가.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수학을 이용해가지고 뭐 파생 상품을 개발을 하고 그 가격을 계산하고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 빵 터지고 나니까 그게 너무 복잡하게 만든 그 파생 상품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만 하더라도 뭐 무궁무진하네. 이거 뭐 이렇게 얘랑 섞고 요렇게만 하더라도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별로 이제 파생 상품이 새롭게 개발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예전에 있던 거를 이렇게 합친다거나 좀 수정한다거나 그런 거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없어. 거의 없어.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어요. 없고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개발해 놓은 그 파생 상품들이나 그 상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거를 손으로 하진 않는다고. 뭐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뭘 만들더라도 그 계산은 결국 컴퓨터 코딩 해가지고 그죠 하잖아요. 그 코드를 고도화시키는 거.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그 코드를 이 고도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학을 잘하고 금융에서 금융 수학을 전공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개발할 수 있는 수학적으로 뭔가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보다는 코딩 잘하는 사람, 월스트리트에서도 코딩 잘하는 사람,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인도나 중국 사람들이
거의 월스트리트의 이 그 퀀트 직군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었어요. 지금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분쟁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나는 수학을 굉장히 뭐 나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좋아했기 때문에 아, 뭐 이렇게 열심히 한 거고 흥미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 거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학을 싫어하는 것 같아. 싫어하고 나는 처음에 그래서 와 수학 멋지지 않냐? 이러고 친구들이 미친놈 그렇게 되게 많았어. 하여튼 그래요. 아이 이 시간 뭐 헛소리하다 다 갔네. 자 다음 거 같다.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1dx 인테그랄 1dx 자 인테그랄 x의 0승 dx 이렇게 봐서 요거는 지수를 1 증가시키고 1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상수 c를 더한 거다. 그래서 x 플러스 c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테그랄 3dx 이 시간 진짜 너무 많이 갔어. 이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인테그랄 3dx 인테그랄 3dx 3은 3dx는 3은 3 곱하기 1이니까 1은 x의 0승 이렇게 보고 3을 앞으로 빼내고 그래서 3 곱하기 x의 지수를 0에서 1로 하나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1분의 1을 곱하고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3x 플러스 c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x제곱 dx 인테그랄 x제곱 dx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경우에도 지수를 2에서 3으로 증가시키고 3분의 1을 앞에다 곱한 다음에 상수 c를 더해서 적분을 할 수가 있고 얘도 3은 그대로 놔두고 x의 3승을 적분을 하게 되면 지수를 하나 증가를 시키고 그거의 역수 4분의 1을 곱해서 적분 상수를 더해주면 4분의 3 x 4승 플러스 c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x의 3승 빼기 2 요거는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빼기는 그냥 놔두고 함수 부분만 적분을 하면 되고 상수는 적분 밖으로 빼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x의 3승하고 마이너스 2 인테그랄 dx 이렇게 쓸 수가 있고 x의 3승은 x의 4승이 되고 4분의 1을 앞에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이 된다. 인테그랄 2x 제곱 마이너스 6 dx 요거는 2가 상수는 앞으로 나오고 뭐 더하기 빼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적분을 할 수가 있고 2 곱하기 저거는 x의 3승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이 된다. 그래서 3분의 2x 3승 빼기 6x 플러스 이렇게 되고 얘도 역시 플러스로 연결된 거를 두 개로 떼고 상수를 앞으로 빼낸 거죠. 그리고 루트는 2분의 1승이기 때문에 x의 2분의 3승으로 쓴 거죠. 자, 2 곱하기 x의 2분의 3승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5승, 2분의 5승 이렇게 하고 2분의 5의 역수를 곱하면 5분의 2 이렇게 된다. 더하기 5x 더하기 c 이렇게 적분이 된다. 그래서 5분의 4 루트 x의 5승 더하기 5x 플러스 c 이렇게 적분이 되고 자 이제는 뭐 막 하는 거지. 막 해보면 자 3분의 4 x 3승 빼기 2분의 3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얘도 한꺼번에 해보면 4분의 7x 4승 빼기 2는 그대로 놔두고 x분의 1은 적분하면 ln 절대값 x죠. 그래서 마이너스 2 ln 절대값 x 더하기 5는 그대로 놔두고 2x승 적분하면 자기 자신이지. 더하기 5,2의 x승 그 다음에 더하기 2x 더하기 마지막에 적분상수 c 더해주고 얘도 보면 8x 제곱은 적분을 하게 되면 8은 그대로 놔두고 저게 3분의 8x 3승이 되죠. 3분의 8x 3승 더하기 x분의 1은 ln 절대값 x이기 때문에 ln 2로 나눠주면 로그 2 절대값 x가 되고 6은 뭐 상수니까 그대로 놔뒀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상수니까 그대로 놔두고 3의 x승을 적분하게 되면 3의 x승 나누기 ln 3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승 마이너스 나누기 ln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x 머리가 가렸네. 마이너스 3x 더하기 c 이렇게 적분이 된다. 이야 갈수록 길어지죠. 자 이것도 적분을 하게 되면 5분의 6x 5승 더하기 3 로그 절대값 x 3ln 절대값 x 더하기 2 괄호 열고 x ln x 빼기 x 빼기 7 괄호 열고 x 로그 3x 빼기 ln 3분의 x 더하기 5,2의 x승 그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2의 x승 나누기 ln 2 더하기 5x 플러스 c인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여기서 일단 ln x라고 해놓은 거 보니까 x가 양수라는 뜻이죠. 이 함수가 성립하려면 이 독립변수가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3ln 절대값 x에서 절대값을 빼도 된다. 빼도 되고 그 다음에 2x ln x 빼기 2 이 부분을 전개를 한 게 이렇게 표현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 거를 전개를 한 게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integration by substitution. integration by substitution. 이게 부분 적분이에요. 아니. 치환적분. substitution, substitute. 이게 치환하다, 대입하다 이런 뜻이야. 대입하다, 치환하다. 그래서 특정 함수의 특정 부분을 뭐 다른 문자로 놓는다거나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치환이라고 하고 뭐 뭔가 그러니까 치환해가지고 뭐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원래 함수를 되돌릴 때는 대입을 하는 거지, 그죠? 함수의 그 특정 부분을 특정 문자로 놨던 그 문자를 원래 함수를 대입을 해가지고 바꾸는 거죠. 그래서 substitution 저거는 대입 혹은 치환이란 뜻이야. 그래서 integration by substitution 그러면 치환 적분이에요. 우리말로 치환 적분. 자, 적분 가능한 함수 f-x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 gx 그리고 상수 c에 대해서 요렇게 생긴 놈을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합성함수도 아니고 그죠? 일반적인 합성함수의 적분도 아니고 일반적인 함수의 곱의 적분도 아니야. 이렇게 생겨야 돼. 꼭 이렇게 생겨야 돼. 그죠? f-gx f-gx 그 다음에 g-x 이렇게 그죠? f-x에 x 대신에 gx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g-x가 곱해져 있는 이런 꼴이어야 돼. 이런 꼴이어야 이 치환 적분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하면 자 먼저 gx를 y로 치환을 해요. gx를 y로 치환을 한 다음에 그죠? 그 f 프라임 안에 gx라고 해가지고 합성함수로 들어있잖아요. 합성함수로 들어있는 저 덩어리를 gx로 그러니까 y로 치환을 한다고. 치환을 한 다음에 미분을 해줘. y를 x로 미분을 하면 dy over dx는 g-x지. 여기에 양변에 dx를 곱해줘요. 우리가 앞에 그 전미분 같은 거 할 때 이제 dy, dx 이런 거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라이프니츠 기호의 좋은 점이 이런 거야. 그죠? 그 전미분 할 때 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 그죠? 그게 기호에 바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기호로 미분을 하는 경우에 이런 점이 좋아요. 그래서 양변에 dx를 곱해. 그러면 dy는 g-x d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y equal gx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요 원래 함수에 있는 요 gx 부분을 y로 바꿀 수가 있어요. y로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 dy는 g-x gx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원래 함수에 있는 g-x dx라는 부분을 dy로 바꿀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하게 생긴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하는 저거를 치환을 하고 났더니 f-y를 y에 대해서 적분하는 형태로 단순화됐죠. 그죠? 치환을 할 때는 x가 없어져야 돼. 그죠? 뭔 소리냐면 이게 y equal gx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gx 대신에 y만 들어가 버리면 뒤에 g-x
dx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럼 말이 안 되지, 그죠? 원래 x에 관한 함수인데 이 합성 함수인데, 그죠? 그거를 gx를 y로 치환을 해가지고 f-y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죠? 그 뒤에 나오는 건 x 문자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 있는 그 저 y는 그 적분하는 그 x하고 다른 변수 같고, 그죠? 형태상 적분할 수 있는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찾기가 힘들다고. 그렇기 때문에 적분을 하려면 원래의 적분이 x에 관한 적분이었다 그러면 완전히 저 x가 사라져야 돼. 적분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합성함수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저 덩어리 gx를 y로 치환을 했다라고 하면 x가 다 사라지고 y로만 표현되도록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미분을 해야지. 미분을. 그죠? 이 y equal gx 이렇게 치환을 해줬으면 y를 x로 미분을 한 다음에 양변에 dx를 곱해가지고 원래 치환한 y equal gx 뿐만 아니라 dy는 g-x dx라는 저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저런 형태로 x가 완전히 사라지고 y에 관한 적분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고. 그죠? 저렇게 한 상태에서 적분을 하면 어떻게 돼요? fy 더하기 c가 되죠. 적분상수 c. 그죠? fy 더하기 c. 그죠? 그렇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y를 원래대로 돌려놔. y equal gx라며.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f g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된다고. 요거를 치환 적분이라고 그런다. 치환 적분. 치환 적분. 그래서 y를 gx로 돌려놨다.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y를 gx로 돌려놨다. 자, 다시 치환 적분. 치환 적분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때 합성 함수에 뭐가 이제 곱해져 있는 그런 꼴이야. 여러분이 여기는 지금 명확하게 이게 드러나지만 형태가 드러나지만 실제로 뒤에 예제를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잘 안 보일 거야.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시도를 해볼 수 있냐 하면 어떤 함수의 합성 함수로 뭔가 덩어리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일단 치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 그죠? 자, 먼저 여기서 이 합성 함수에 이제 x 대신에 들어가 있는 저 덩어리 저거를 y로 치환을 해요. y equal gx라고 한 다음에 저거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 dy over dx는 g-x 이렇게 한 다음에 양변에 dx를 곱해. 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gx가 그러니까 y equal gx라는 저 관계에 의해서 gx가 y로 치환이 되고 마지막에 있는 dy는 g-x dx라는 저 관계식에 의해서 원래 식에 있던 g-x dx가 dy로 바뀌게 된다고. 이렇게 치환이 돼버려. 이렇게 치환이 되는 것도 요행이야. 요런 케이스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치환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적분을 하게 되면 fy 더하기 적분상수 c 이렇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원래 y를 gx를 y라고 놨었기 때문에 원래의 함수인 y를 gx로 돌려놓는다. 그러면 적분이 끝난다는 거죠. 이게 치환 적분이다. 치환 적분이다. 그래서 치환 적분이 이렇게 생겼고 요거를 이제 연습하는 예제가 지금부터 펼쳐질 텐데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이제 고생문이 열릴 거예요. 고생문이 열릴 거고 그다음에 이건 또 약과야. 이거 끝나고 나면 부분 적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더 더러워. 더 더러워요. 더 더럽고 나는 특히나 이제 문제를 더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더 더럽게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적분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 적분 공식 아마 이과생들은 알고 있을 텐데 그 알고 있는 그 공식 부분 적분 짜증 나는데 그 공식만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하는 그 저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식을 한 번만 적용해서는 적분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잔뜩 예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대를 하세요. 기대를 하세요. 하여튼 오늘은 아까 뭐 내가 수학을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런 걸 되게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하게 됐는데 학생들이 본인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먼저 살아온 그죠? 교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해서 교수가 되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 아, 하여튼 그거의 일부분이야. 그거의 일부분인데 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 이 수업 시간이 다 돼가지만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서 교수를 꿈꾸고 있다. 그러면 말리고 싶어. 너무 힘들어 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리고 싶어요. 차라리 로스쿨을 가라.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 되는 게 내가 봐서는 더 빠른 길이고 더 나은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발견해내고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뭐 교수를 꿈꿔도 되지만 지금 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 또 교수 되기가 굉장히 힘들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라 그러면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지금 학생들은 아마 교수 되려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 권하고 싶진 않고 그냥 내가 살아온 과정은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거를 잠시 그 일부분이나마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바람에 생각보다 진도를 많이 못 나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예제 부분적분 치환적분에 관한 예제를 푸는 시간부터 다음 시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